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심장부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장거리 미사일이 쏟아졌고요. 출근길 도심이 불바다가 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다짐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한 거죠. 러시아가 예고한 보복 공격의 목표는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곳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입니다. 출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던 도심에 미사일이 지금 떨어지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미사일을 피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요. 서둘러 피하라는 사이렌 도심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 희생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평온한 일상을 찾았다고 소개해드린 바로 그곳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보복이 직접 시민을 겨냥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자, 키이우 도심에서도 인도교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좀 어떻습니까? 이곳 상황도 좀 전해주세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죠? 예.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키이우의 한 인도교 폭발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미사일이 그곳에 떨어졌죠.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 걸 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급히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는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세요. 얼만큼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예상치 못하는 공격들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알 수 있는 장면들 또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속 남자는 BBC 기자입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있죠? 바로 등 뒤에서 나오는 미사일 소리를 듣고서 놀라서 급히 자리를 피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격의 목표가 공포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서 제가 이렇게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보복 공격은 수도 키이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피해 지역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그리고 동남부의 자포리자 심지어 폴란드와 가장 가까운 서부 르비우까지요. 우크라이나 전역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 이곳은 바로 중부 도시 드니프로입니다. 이곳 역시도 지금 갑작스러운 미사일 공격에 도로 곳곳에 큰 구멍이 뚫렸죠. 하루아침에 삶에 터져있는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넘쳐난 도시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하루 동안 쏜 미사일은 모두 75발이고 이 가운데 요격을 했지만 욕을 피한 40여 발이 떨어졌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밝힌 공식 사망자는 11명이고요. 부상자는 64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습을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사상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러시아도 이번 공격을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직접 한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상으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신은 국방부의 조언 그리고 참모장의 계획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역과 에너지 시설을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행위가 계속되면 대응은 더 가혹할 거라는 그런 엄포도 놨는데요. 출근길 시민 노리고 도식을 암흑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공포 최대한 끌어올려서 정의지 꺾겠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전 의지를 밝혔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공격이 시작된 아침에 안전한 벙커가 아니라 근처 광장에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또 그 장면 자신이 셀카로 직접 담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건 공포와 혼란이지만 우리는 파괴된 모든 걸 복구하면서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도요. 과감한 역공에 나설 거다. 그런 예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말에 있습니다. 서방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사일 공습은 만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졌죠.
예,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런 말 했어요. 푸틴은 전쟁의 잔인함을 이번에 보여줬다면서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지원을 다짐한 7개국, G7 정상들 역시도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 긴급회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요. 러시아의 불법 병합 규탄하는 결의안 논의하기 위한 유엔의 긴급특별총회도 조금 전에 소집이 됐습니다. 러시아랑 가장 친한 나라가 바로 벨라루스죠. 그 나라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 했어요. 러시아와 합동부대 만들어서 서쪽 접경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쫓기는 지금 벨라루스의 참전이 임박한 게 아니냐, 걱정스러운 분석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